교육에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담아 대표 이광렬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처음 시간에 알아봤던 재직자 특별전형 다음으로 편입학 전형제도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친구들만 쓸 수 있는 제도고요. 편입학 전형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즉 인문계고를 졸업한 친구들도 쓸 수 있고요. 대부분 편입학 전형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쓰냐면 전문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4년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주로 이 제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 편입학 전형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력이라는 무기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를 옮길 때 필요한 가장 큰 무기인 이 경력이라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입학 전형제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 취업이라는 시기에 나올 때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것들을 대부분 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자격증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편입학을 할 때 훨씬 더 이로운 조건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편입이라는 것, 즉 편입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건지부터 알고자 한다면, 편입이란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뭘까요? 바로 등록금이죠. 근데 대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예를 들자면 A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친구 10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로부터 각각의 대학교 등록금을 3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가고 휴학을 해서 한 20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20명이 빠진 인원만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이 편입학 제도입니다. 나간 인원 대비해서 뽑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편입학 인원 같은 경우에는 나간 인원 대비해서이기 때문에 매년 인원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대신 1학년으로 뽑게 되면 신입생으로 못 들어온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겠죠. 그래서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을 뽑는 게 아니라 3학년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제인데 1학년, 2학년은 다니지 않고요. 3학년, 4학년만 다닙니다. 그래서 2년만 다니면 4학년 졸업이 돼요. 그래서 실제 대학은 내가 2년은 다녔지만 졸업은 4년제를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편입학 제도입니다. 그리고 편입학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안 다니기 때문에 요 시기 동안 내가 학점이라는 거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주일에 듣는 내 수업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국어를 2시간 듣고 있다. 일주일에. 그러면 2학점. 뭐 수학이 3시간이다. 그럼 3학점. 이렇게 한 학기 일주일 동안 듣는 수업 시간을 학점이라고 하고요. 학점을 따는 것들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사라고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내가 학점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있는 학점은행이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점은행을 치고 거기서 한 학기에 일주일에 내가 예를 들어 2시간 들으면 2학점, 뭐 3시간 들으면 3학점, 이렇게 온라인 지금 여러분 수업 듣듯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각 자격증별로 해서 최대 24학점까지 학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국가공인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 기관들이 있죠. 대한상공회의소나 뭐 이런 산업인력공단 이런 그 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다가 자격증 신청을 한 것들은 다 거의 국가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점이 부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학점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40학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영상을 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총 80학점을 따실 수 있고요. 이 80학점을 따시면 그때부터 편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 2년입니다. 요 2년 동안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2년 동안 만약에 제가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취업을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면 이때 차라리 영어 공부하세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는 내가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만큼은 다 해줄 수 있는 집안 여건이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 2년 동안은 해외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든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셨다 오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80학점 따는 거는 해외에서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해서 80학점을 따는 이 2년 동안은 자유로운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때 특성화고에 다닐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0살에 졸업을 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뭘로 작용을 하냐면,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 제일 중요한 경력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한 가지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승부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20살에 졸업을 하자마자 요 나이 때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을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다닐 때마다 나는 경력이라는 승부를 갓을 띄울 수 있는, 취업을 하기 위한 능력을 보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력과 동시에 3년차 때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시면 이 편입이라는 것으로 대학을 입학을 할 때에는 우리가 편입 영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100% 거의 영어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요. 편입 영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냐 안 가냐 합격자 유무가 가려지는데, 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한 과든 전공하지 않은 과든 다른 과는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반면에, 편입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그렇지만 경기대학교 정도로 간다라고 한다고 친다면, 경기대학교 정도만 하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수능 봐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편입시험은. 경쟁률이 그만큼 굉장히 치열해요. 대신 경기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학교들 정도, 그래서 낮은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요. 경기대학교 조금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각 시 이름 딴 학교들이 있죠. 뭐 어디 시 대학교 이름에 시 이름 정도 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에 소재한 S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입학 경쟁률이 1.3대 1이었고요. 1.3대 1 중에 합격을 해놓고 다른 대학교 가서 빠지고 나서 실제 최종적으로 입학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명 써서 100명은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근데 이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이 S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실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하고 수시나 수능으로 갈 때에는 꽤 높은 학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돌아가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것 뿐이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학년 때까지 졸업을 하면,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년 때부터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25살을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대학을 간 친구는 취업 1년 차고요. 취업을 한 친구는 취업 6년 차가 됩니다. 5년 정도 경력 차가 나버리기 때문에 회사를 이직을 할 때 나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입사원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요. 편입을 준비를 해서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졸자의 취업 경력이 6년 차이기 때문에 경력직 중에서도 대리나 주임급 이상의 하나의 직급을 달고 이직을 합니다. 직급을 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봉도 차이가 많이 나죠. 즉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서로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결국 5, 6년 동안에 조금 다른 삶, 앞뒤를 조금 바꾼 삶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냐 안 버냐, 더 높은 직급에 있냐 없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가 20살의 인생만 보지 말고 계속 26살, 28살의 인생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20살만 보면 그냥 누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나쁜 대학 들어갔고 누가 더 잘 됐고 못 됐고 이 정도가 끝나겠지만 조금만 더 5, 6년 후의 미래를 본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더 많은 효율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그리고 두 번째 편입학 전형을 제를 통해서 내가 경력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 이 강력한 두 가지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화고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한 번 더 나와 있는 진학제도 같은 경우에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 대해서 지금은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